라이노와 캐드, 캐드와 라이노 공통 명령어 24개. 저는 도면 작업을 할 때 캐드와 라이노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주 쓰게 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명령어들 중에서 2D 작업에 특히 자주 사용하는 24개의 명령어를 선별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명령어들은 대부분 기본 도면 작업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라 이 정도만 익혀도 2D 도면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소개하는 명령어들은 어디까지나 제 작업 스타일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한 것으로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령어나 작업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캐드와 라이노에서 공통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라인, 선 그리기입니다. 명령창에 라인을 입력한 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좌표를 지정해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캐드에서는 한 번의 명령으로 연속적으로 선을 이어서 그릴 수 있지만 라이노에서는 선 하나를 그리고 나면 명령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속으로 선을 그리고 싶다면 라이노에서는 명령어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서클, 원 그리기입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거나 좌표를 지정한 후 반지름이나 지름 값을 입력해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입력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아크, 호를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을 지정해서 그리는 방식이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라이노에서는 기본 옵션이 약간 다른데 호의 중심점을 먼저 찍고 시작점과 끝점 또는 각도를 지정하는 방식이 기본값입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직접 사용해보면서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명령어는 엘립스, 타원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타원의 중심점을 지정한 다음 가로축과 세로축의 길이를 입력하거나 클릭해서 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노와 캐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타원을 만들 수 있지만 정확한 비율이나 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숫자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명령어는 폴리곤,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변의 개수를 입력한 후 중심점을 지정하고 외접 또는 내접 옵션을 선택해서 반지름을 입력하면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접은 원의 바깥에 꼭지점이 닿는 방식, 내접은 원 안쪽에 각 변이 닿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릴 경우엔 일단 다각형을 그리고 스케일 명령어로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각형, 팔각형 같은 정다각형 작업에 자주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어는 폴리라인,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이어서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라이노에서는 폴리라인, 캐드에서는 P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지만 명령어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저는 캐드에서 별도로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라이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라인은 선을 하나씩 따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선들을 하나의 객체로 연결해서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이나 이동, 변형할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일곱 번째 명령어는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캐드에서는 렉탱, 라이노에서는 렉탱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지만 명령어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저는 캐드에서 별도로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라이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작점을 지정한 다음 마우스로 대각선 방향을 클릭하거나 정확한 길이와 폭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각형 외에도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각지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여덟 번째 명령어는 포인트,
점을 찍는 명령어입니다. 라이노와 캐드 모두 포인트라는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뒤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좌표를 입력하면 도면상의 점이 생성됩니다. 이 명령어는 기준점이나 참조 위치를 표시할 때 자주 사용되며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두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9번째 명령어는 텍스트, 문자를 작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도면 위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치수 외의 설명, 제목, 메모 등을 적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캐드에서는 문자 위치를 지정하고 글자 크기와 회전 각도를 정한 뒤 텍스트를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텍스트가 완성됩니다. 반면 라이노에서는 텍스트 입력창이 따로 열리기 때문에 글꼴, 높이, 스타일 등을 한눈에 설정하면서 입력할 수 있어 캐드보다 입력 과정이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편입니다. 10번째 명령어는 트림, 자르기입니다. 불필요하게 겹치는 선이나 다른 선을 기준으로 잘라내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자를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잘라낼 선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여러 선이 겹쳐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필요없는 선분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도면 다듬기나 형태 마무리할 때 유용합니다. 라이노와 캐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조인 명령어로 끊긴 선을 다시 연결해주면 좋습니다. 11번째 명령어는 익스텐드, 선을 연장하는 명령어입니다. 트림과 반대 개념으로 기준이 되는 선까지 다른 선을 연장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연장의 기준이 될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연장하고 싶은 선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닿는 지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선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서 끊긴 도면을 정리하거나 선을 정확히 맞춰 연결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12번째 명령어는 익스플로드, 객체를 분해하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로 묶여있는 객체를 개별 요소로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라인이나 블록, 그룹, 치수 등을 익스플로드하면 각 선이나 요소들이 낱개로 풀리게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익스플로드로 분해한 후 필요한 부분만 따로 편집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13번째 명령어는 조인, 객체를 하나로 묶는 명령어입니다. 연속된 선, 곡선, 호 등을 하나의 객체로 합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선분으로 그려진 경로를 조인하면 하나의 폴리라인이나 커브로 바뀌게 됩니다. 객체를 하나로 묶으면 이동, 복사, 변형 등의 작업이 더 간편해지기 때문에 익스플로드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14번째 명령어는 필렛,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두 개의 선이나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명령어 입력 후 반지름을 설정한 후 두 선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곡선이 적용되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됩니다. 가공 도면이나 제품 설계 등에서 안전이나 디자인을 고려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15번째 명령어는 챔퍼, 모서리를 비스듬히 자르는 명령어입니다. 필렛과 유사하지만 곡선 대신 직선을 사용해 모서리를 처리합니다. 명령어 입력 후 옵션에서 거리를 선택하고 첫 번째 길이와 두 번째 길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선이나 모서리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입력한 거리만큼 깎여나가듯 비스듬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필렛이 곡선 처리라면 챔퍼는 직선 처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6번째 명령어는 move,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동할 객체를 선택한 뒤 기준점과 이동할 위치를 지정하면 객체가 그만큼 이동됩니다. 보통은 기준점을 스냅으로 정확히 찍고 이동할 거리 값을 직접 입력해서 위치를 옮기는 게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도면 배치나 정렬 작업 시 가장 자주 쓰이는 명령어 중 하나입니다. 17번째 명령어는 copy, 객체를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 방법은 move와 거의 동일합니다. 객체를 선택한 뒤
기준점을 찍고 복사할 위치를 지정하면 해당 위치에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보통 기준점을 스냅으로 정확히 찍고 복사할 거리값을 직접 입력하면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무브는 객체가 이동하지만 카피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같은 객체가 원하는 위치에 하나 또는 여러 개 복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18번째 명령어는 로테이트, 객체를 회전시키는 명령어입니다. 회전할 객체를 선택한 뒤 중심점을 지정하고 회전 각도를 입력하면 해당 각도만큼 객체가 회전됩니다. 특히 본 객체와 다른 객체를 동일한 각도로 맞춰야 할 때는 참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라이노에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캐드에서는 별도로 옵션에서 참조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회전 방식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이 정도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9번째 명령어는 미러, 객체를 대칭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객체를 선택한 뒤 대칭 축이 될 두 점을 찍으면 그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대칭된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옵션에서 원본을 삭제할지 유지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복사하거나 반전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좌우 또는 상하 반전, 대칭 디자인 작업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20번째 명령어는 스케일,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한 객체를 기준점에서 원하는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입력 후 기준점을 지정하고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수치를 직접 입력해 정확한 비율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 옵션을 사용하면 기존 길이와 원하는 길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크기로 정확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노에서는 이 참조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작업 중 사이즈가 조금 다를 때는 다시 그리지 않고 스케일로 조절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21번째 명령어는 오프셋, 객체를 일정 거리만큼 평행하게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선이나 곡선, 닫힌 도형을 기준으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일정한 간격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어 입력 후 거리를 먼저 지정하고 객체를 클릭한 다음 복사 방향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평행하게 복사됩니다. 오프셋은 간격 조절이 필요한 거의 모든 작업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22번째 명령어는 스트레치, 선택한 부분만 늘리거나 줄이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특히 캐드에서 자주 사용되며 객체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형태를 바꾸는 데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마우스로 클릭 후 드래그해서 늘릴 부분이 걸쳐지도록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은 뒤 마우스로 조절하거나 거리 값을 입력해 정확하게 늘리거나 줄이면 됩니다. 이때 전체 객체를 선택하면 무브처럼 작동하므로 선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라이노에서는 객체를 선택한 뒤 줄이거나 늘릴 부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 목표점을 클릭하거나 좌표를 입력해 조절합니다.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은 캐드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23번째 명령어는 어레이, 객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여러 개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반복 배치할 때 하나하나 복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면 작업의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명령어입니다. 배열할 객체를 선택한 뒤 옵션에서 간격이나 개수, 방향을 입력하면 행 또는 열로 정렬된 복사본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라이노에서도 캐드와 마찬가지로 배열할 객체를 선택한 뒤 개수와 간격을 입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각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 옵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4번째 명령어는 디스턴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캐드에서는 DIST, 라이노에서는 디스턴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캐드의 디스턴스라는 별칭 명령어를 따로 만들어 라이노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뒤 거리나 길이를 알고 싶은 두 점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해당 거리 값이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빠르게 길이를 확인하거나 다른 객체와의 거리 차이를 비교할 때 작업 중 자주 활용되는 기본 도구입니다.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명령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공통 명령어 24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라이노와 캐드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명령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작업 스타일상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기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참고 차원에서 몇 가지 명령어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줌이나 펜은 대부분 마우스 휠로 조작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입력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레이어는 캐드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라이노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고요. 그룹이나 언그룹도 객체를 묶거나 풀 수 있는 기능이지만 저는 이 기능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스냅은 한번 설정해두면 거의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설정해 놓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블록이나 인서트는 자주 사용하는 객체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재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저는 반복 작업보다는 새로운 작업이 많아서 이 명령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24개 명령어 외에도 여러가지 공통 명령어들이 있지만 사용 빈도가 낮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참고용으로만 소개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라이노와 캐드에서 공통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본 2D 명령어 24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마지막에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명령어들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명령어 입력창의 옵션들을 잘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지고 기본 명령어만으로도 대부분의 2D 작업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축키보다는 명령어 전체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덕분에 각 명령어의 기능과 구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D 작업 자체는 라이노와 캐드 간 큰 차이는 없지만 캐드는 리습 같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도면 작업이나 수정이 많은 경우에는 캐드 환경이 훨씬 유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라이노와 캐드를 함께 사용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